오늘은 3학년 2단원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제 단원에 접어들었는데요. 영문법 모든 단원이 중요하지만 사실 시제는 저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원 중에 하나라서 저도 모르게 약간 흥분할 수도 있으니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시작이기 때문에 잠깐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잠깐만, 왜냐하면 1학년, 2학년 그 시작하는 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겹치는 부분에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지루할 수 있어서 일단 잠깐만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3학년의 첫 단원인 PSS 1-1을 오늘은 곧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1학년, 2학년, 3학년 교재의 시제 부분의 차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제라는 것은 뭐 하나로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달라지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1학년 시제가 다르고 3학년 시제가 다르고 그런 건 없다는 거. 우리가 시제라는 것은 이제 같은 단원인데 거기서 약간 중점을 두고 다루는 부분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이렇게 나오던 거가 이제 3학년 때 알지? 라고 하고 현재 시제는 안 나오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영어 공부를 하는데 내가 3학년 교재를 그냥 내가 3학년 이유라고 내가 중학교 3학년이니까 3학년 책부터 봐야지 라고 해서 했다면 사실 그 비는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1, 2학년 시제 부분도 조금 보고 오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차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1, 2, 3학년 시제가 비슷비슷하게 겹치긴 하지만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얘네가 전체 그림을 합쳐졌을 때 좀 완벽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제 부분만큼은 1, 2학년 과정을 좀 하고 나서 3학년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학년 부분도 1, 2학년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항상 시작하기 전에 시제 단어를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는 시제란 무엇인가. 저는 사실 이게 너무 큰 깨달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게 그런 관점을 한번 가지고 이걸 시작해서 세세한 내용을 살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항상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이 1-1부터 시작하면 과거형에는 ed를 붙이고 막 d를 붙이고 y를 i로 바꾸고 그런 이제 정말 세세하고 구체적인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걸 하기 전에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시제 단원에서 뭐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이제 큰 그림을 보고 나서 세부적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에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제라는 게 뭔가 우리가 지금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시제라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일단 읽어는 볼게요. tense가 이 영어로 했을 때 시제입니다. 그래서 tense is the relationship. 그렇다면 일단 시제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네, 관계라고 하면 뭐와 뭐 두 개 사이의 관계겠죠, 최소한. 그래서 뭐와 뭐 사이의 관계를 시제라고 하는지 마저 읽어볼게요. Between the form of the verb and the time of the action or state it describes. 그렇다면 두 개를 표시를 하는데 the form of the verb, 그래서 동사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제는 동사하고 관련이 되어 있구나. 일단 그거를 기억하시고 근데 그 동사 중에서 동사의 형태, 동사가 한 가지 모양만 가진 게 아닙니다. 동사 원형도 있고 s를 붙인 모양도 있고 뭐 ing를 붙인 모양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동사의 모양 그게 중요한데 동사의 형태와 and the time, 시간 개념 그 행동이나 상태 우리가 동사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의 시간. 그럼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시제라는 것은 두 개 사이의 관계인 건데 동사의 모양과 시간 개념 사이의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어떤 문장을 딱 봤다. 그러면 그 문장에는 반드시 동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때 그 동사의 모양을 살펴보면서 동사의 형태를 살펴보면서 거기서 시간 개념을 읽어낸다. 그게 시제 단원에서 우리가 배우고 갈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이나 동사는 있을 거니까 앞으로 이제 모든 문장에서 동사를 보고 거기 그 형태를 보면서 거기 형태에 담겨 있는 시간을 알아낸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를 썼을 때 어떤 시간을 담아내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 배워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만약에 동사를 보면서 먹다, eat 그 의미만 파악했다면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죠. 의미 파악하는 건 기본이고 그리고 그래서 먹는 걸 언제 했다는 건데 그 시간 개념을 그럼 어떻게 전달하냐면 동사의 형태를 표현해서 전달할 겁니다. 예를 들면 ate 이렇게 돼 있으면 그 형태를 보고 먹었다는 거구나, 과거에 먹었다는 거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제라는 것은 동사의 형태하고 시간 사이의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동사의 형태를 보면서 시간 개념을 읽어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have lived here for 5 years.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live가 있으니까 동사 부분이 여기인데 live가 있으니까 살았다는 얘긴데 산다는 얘긴데 그 사는 그거 의미는 알았고 동사의 형태를 봤어요. have lived. 이렇게 생긴 걸 보니까 이거 현재 완료 시제이고 그렇다면 이 형태를 보니까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그런 시간 개념을 담아내고 싶어서 이런 모양을 담아서 썼구나. 이걸 읽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하겠다 이번 단원에서 보시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표를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말 다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많지만 1학년 과정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이 시제라는 게 영어 시제에는 12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제에 각각 시제의 이름이 있죠. 그래서 우리 단순 현재, 현재 진행, 방금 얘기했던 현재 완료, 여러 가지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2개의 시제의 이름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시제는 동사의 형태하고 시간 개념의 관계다라고 했으니까 그 동사의 형태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동사의 형태가 담고 있는 시간 개념이 이렇게 같이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간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할 수 있어야 되는 일은 이제 이런 문장을 만났을 때 동사 부분의 형태가 이렇게 생긴 거 보니까 am reading 비동사하고 비동사가 특히 현재형이고 동사에 ing 붙인 이런 형태를 쓰는 거 보니까 얘는 지금 진행 중인 것을 나타내는 그런 시간 개념을 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읽다라는 뜻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읽는 중이구나 라는 그 시간 개념도 같이 있겠다. 같이 읽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시제 단원에서 다루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있다. 그런데 이만큼이 같은 비중으로 많이 나오지는 않고 여기 미래 완료 진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정말 거의 만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 위주로 1학년, 2학년, 3학년 교재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 3학년 교재에서 다루는 것은 같이 보면 될 거고요. 만약에 3학년 교재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1, 2학년 때 나왔던 것이면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보면서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존재한다 영어의 시제는. 그리고 우리 일단 여기 모양을 보면서 이런 시간 개념을 읽어내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3학년 교재에서는 과거 시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PSS 1-2를 보면 이제 동사의 과거형 만들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방금 지금 했던 얘기를 떠올려 보면 시제라는 것은 동사의 형태에다가 시간 개념을 담아 놓은 것. 그러면 우리 일단 과거 시제 과거 시제를 쓸 건데 단순 과거 그 시제를 쓸 건데 그러면 어떤 형태를 써야 되는지 동사의 과거형을 나타낼 때 어떤 형태를 써야 되는지 그 형태를 먼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동사의 과거형 만들기를 일단 형태만 연습해보자. 그러면 이 동사의 과거형 이런 형태를 보고 어떤 시간 개념을 담고 있는지는 따로 박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그때 보기로 하고 오늘은 동사의 형태 과거 시제의 동사의 형태에만 집중을 해보자라는 그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부분이 일반적인 경우에서 이렇게 막 박스가 나오는데 동사가 그냥 우리 동사 원형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동사 원형에다가 어떤 이제 그 표현을 붙여서 과거형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과거형 만드는 그 모양을 만드는 그 모양에 초점을 두는 건데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동사 그 뭔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대부분은 이렇다라는 건데 대부분은 동사의 과거형을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동사 원형에다가 ed를 그냥 붙이면 됩니다. 이거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lock 이렇게 잠그다라는 그 동사의 원형이 있으면 locked 해서 ed를 붙여주면 이 locked 이걸 보는 순간 ed가 붙어 있으니까 형태가 이런 거니까 과거형이구나. 나중에 나올 거를 조금 더 얘기해 보자면 우리가 이게 과거형을 보면 얘가 담고 있는 시간 개념은 종료됐구나, 끝났구나, 이미 이제 잠갔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형태를 연습하는 거니까 어떤 동사 원형에다가 ed를 붙이면 기본적으로 걔가 과거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으니까 뒤에 표가 길어졌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대부분은 그냥 동사 원형에다 ed를 붙이는 순간 그게 과거형이 되는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동사 자체가 e로 끝나는 거예요. 원래 동사가 e로 끝난다면 굳이 e가 있는데 그 뒤에 ed를 또 붙이지 않고 e는 있으니까 그냥 d만 붙인다. 여기까지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breathe, 숨쉬다 라는 동사가 있는데 e로 끝나니까 그냥 d만 붙여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 과거형이다 보는 거 이 두 개는 어렵지 않죠.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가 이것도 현재 시제에서 S, ES 마크 붙이는 거 IES로 바뀌고 그 부분에서 바뀌기 때문에 얘도 그렇게 낯선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확인해 보면 Y로 끝날 때, 그러니까 어떤 동사가 Y라는 알파벳으로 끝날 수가 있겠죠. 그 Y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 Y가 결정하지 못하고 Y 바로 앞에 있는 알파벳이 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확인을 해봤더니 Y 바로 앞에 있는 알파벳이 자음이에요. 자음과 모음의 차이는, 모음은 A, E, I, O, U 영어에서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자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Y로 끝나는데 그 Y 바로 앞에 알파벳을 봤더니 자음이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과거형을 만들면 되냐면 이 Y를, 마지막에 있는 이 Y를 I로 바꾸고 그 다음에 ED를 붙이면 됩니다. 어쨌든 ED로 끝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사실 그 형태를 눈으로 봤을 때 얘가 과거형처럼 보이는 데는 무리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이제 만약에 쓸 때, 단어를 쓸 때 좀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면 얘를 그냥 ED를 붙여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Y로 끝나는데 그 앞이 자음이면 Y를 I로 바꾸고 그 다음에 ED를 붙이면 되는구나,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눈에 익숙할 수도 있어요. cry, 울다 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Y로 끝나는데 그 Y 바로 앞이 자음인 R이죠. 그래서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여서 과거형 cried 이렇게 만드는구나,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Y로 끝나긴 하는데 그 앞을 알파벳을 봤더니 모음이면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원래 일반적인 경우처럼 그냥 ED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enjoy, 근데 Y 앞을 봤더니 O라는 모음이죠. 그러면 그냥 ED 붙이는 거 일반적인 경우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약간 신경을 써야 될 게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여기입니다. 여기만 넘기면 오늘 우리가 일단 내용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끝나니까 여기만 한번 집중을 같이 해볼까요? 여기 살짝 복잡할 수 있지만 한번 극복을 하면 편해지고, 아니면 계속 찜찜한 상태로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해봅시다. 일단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동사의 과거형을 만들 것인지, 그러면 여기 말부터 일단 이해를 해볼게요. 알파벳을 어떤 동사가 있을 때 마지막 두 개의 알파벳을 보는 거예요. 그때 모음 하나, 단이라는 게 단수 복수할 때 그 단이에요. 그래서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조건을 조금 더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조건은 그 알파벳, 그 동사를 딱 봤을 때 마지막 두 개의 알파벳을 보는 거예요. 그게 모음 하나, 자음 하나 이렇게 끝나고, 두 번째 조건을 더 기억해야 돼요. 여기보다. 네. 두 번째 조건은 강세가 마지막 모음에 있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럴 수 있는데, 강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에는 사실 강세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톤이 일정하잖아요. 영어에서는 한 단어의 모음 소리에 세게 읽히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음 소리가 만약 두 번 나면 앞에서 세게 읽힐 수도 있고 뒤에서 세게 읽힐 수도 있고, 그걸 우리가 강세라고 해요. 모음 소리가 강하게 나는 부분. 그런데 이 강세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만약 그 단어의 그 발음을 정확하게 모르거나 강세를 정확하게 모르면 사전을 찾아보면 됩니다. 요즘엔 종이 사전 찾아보는 경우 거의 없죠. 그래서 네이버 사전만 찾아봐도 그 발음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발음 기호 표시도 돼 있기 때문에 강세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사전을 통해서 강세를 알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근데 그 강세가 마지막 모음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조건을 지금 두 개를 같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지막 단어 두 개, 그 마지막 알파벳 두 개를 봤을 때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고, 두 번째는 강세 강하게 읽히는 게 마지막 모음인 경우에 그럴 때 어떻다는 거냐? 그럴 때 이렇다는 겁니다. 그 동사, 그 마지막 동사에 이 단모음 단자음을 끝났을 때 마지막 자음 하나를 더 붙이고 ed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commit,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볼게요. 이 단어는 지금 우리 조건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면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나 마지막에 봤더니 I라는 모음 하나, T라는 자음 하나, 그래서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거 맞죠? 그리고 강세가 마지막 모음에 있나? 강세는 앞에 O 여기 있을 수도 있고 I 뒤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전을 찾아봐도 나오고 commit 해서 뒤에 강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두 개의 조건에 만족해요.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거, 그리고 강세가 마지막 모음에 있는 거. 그렇게 만족을 한다면 어떻게 과거형을 만들면 되냐면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써주고, 그 마지막 자음은 원래 이 동사의 마지막 자음이니까 이 t를 한 번 더 써주고 ed를 붙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일단 조건을 챙기고 가는 거 연습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강세가 두 개, 이렇게 그 모음 소리가 두 개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만 모음 소리가 한 개인 경우에는 생각해볼까요? chat 이런 동사를 생각해보면 마지막 두 알파벳 봤을 때 모음 하나, 자음 하나. 그래서 1번 조건 만족. 그리고 강세가 마지막 모음에 있는지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모음 소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걔가 마지막일 거예요. 그래서 2번 조건은 모음 소리가 하나 있는 그런 단어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냥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두 개 조건을 만족시키니까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고 강세가 마지막에 있으니까 그럴 때 과거형은 마지막 자음인 t를 한 번 더 붙이고 ed를 붙인다 이거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stop. 얘도 얘를 보니까 마지막 그 단모음 단자음 그래서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고 그리고 어차피 모음 소리가 하나니까 강세가 마지막 모음에 있을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시키니까 마지막 자음인 p를 한 번 더 쓰고 ed를 붙인다. 그렇게 해서 과거형을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헷갈리지 않아야 하는 것은 우리 visit 얘를 한번 볼까요? 얘는 모음 하나 자음 하나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켜요. 그런데 강세가 visit 했을 때 앞쪽에 있습니다. 강세가 마지막 모음에 있지 않고 첫째 모음에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자음 하나 더 쓰고 ed를 붙인다.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경우처럼 그냥 ed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조건에 다 만족시켰을 경우에 마지막 자음 하나 더 쓰고 ed 붙인다. 그렇게 과거형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너무너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우리가 100개나 문제가 나오거든요. 연습 문제가. 그 100개를 하는 동안에 익숙해지지 않는 게 더 이상해서 그때 이제 연습을 하면서 양으로 밀어붙이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지금 일단 그냥 정확하게 그런 게 있구나. 일단 용어와 조건과 이런 걸 알아두자라고 여기 표를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해보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참고 이것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외가 있어요. 이 조건에. 근데 이제 예외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이제 복잡하다고 해서 얘기를 안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외도 있지롱 이러면 여러분이 너무 이제 더 헷갈릴까봐 지금 말하는 김에 그냥 얘기를 해버릴게요. 이제 우리가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고 강세가 마지막 모음에 있으면 그 마지막 자음을 더하고 ed를 붙인다 이렇게 했는데 참고로 wxy 이런 것은 모음은 아니고 자음이잖아요. 근데 그 자음으로 끝나고 그 앞에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고 강세가 마지막 모음에 있어도 마지막 자음 추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조건을 다 기억을 하시고 wxy로 끝나는 단어는 마지막 자음 하나 더 추가하는 거 안 하는구나. 근데 y는 사실 여기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y는 따로 기억할 것도 없고 wx의 경우에 wx로 끝나는 애들은 그 마지막 추가한다고 w를 하나 더 쓰거나 x를 하나 더 쓰거나 그러지 않는구나. 역시 문제를 풀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표가 처음에 여기까지는 그냥 쓱 가다가 여기가 사실 말로 풀어서 하자니까 이게 되게 굉장히 길어졌네요. 근데 또 그냥 듬성듬성 얘기를 하자니 또 오히려 그게 더 헷갈릴 것 같고 해서 조금 더 한번 강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일단 동사의 과거형 만드는 거 일단 형태를 알아야 거기에 담긴 시간 개념하고 연관을 짓는 게 시제니까 형태를 이제 잡는 거 연습을 해봤고요. 네,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부분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100문제나 있습니다. 이게 3800제 문제집 이름이 괜히 3800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사의 과거형 만드는 거 연습 문제가 100문제 있는데 이걸 진짜 다 따라오실 분이 있을지 그건 저도 좀 의문이지만 그래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저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00문제를 다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보는데 여러분은 이제 100문제를 하다가 이건 진짜 시간 낭비다. 난 이미 이해를 다 했다. 라고 하시면 그 순간 그냥 접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따로 이렇게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되고 혼자 쭉 풀어보고 틀린 부분만 그래서 틀렸구나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는 정도면 충분해요. 근데 저는 이제 혹시라도 끝까지 같이 오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익숙해지는 순간까지 같이 해주세요. 일단은 시작해볼까요? 다음 동사의 과거형을 쓰세요. 그래서 지금은 다 여긴 동사 원형을 모양을 줬고 그 동사 원형에 해당하는 과거형을 한번 써볼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을 보니까 1번부터 바로 우리 마우라고 해서 단모음 단자음 모음 하나 자음 하나 그리고 어차피 모음 소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강세가 뒤에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아까 그 조건 두 개가 해당하면 마지막 자음 하나 더 쓰고 ed를 붙인다. 그 조건에 해당되는데 여러분 그 예외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WX로 끝나면 그 마지막 자음 더하는 거 안 해.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얘는 그 더하는 거 안 하기 때문에 그냥 ED를 붙여서 과거형을 만드는 A입니다. 그래서 1번이 좀 강했네요. 첫 번째가. 그럼 2번으로 가볼까요? accomplish. 얘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그냥 ed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조건이 많으니까 이제 그 일반적인 경우가 오히려 의심스럽죠. 근데 얘는 그냥 ed를 붙여서 얘 과거형을 만들어줄 때 ed 붙인다. 그거였고요. affect. 얘도 별거 아니죠? 그냥 지금 단모음 단자음도 아니고 자음 두 개니까.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경우 ed 붙이면 됩니다. declare. 얘는 E로 끝나죠. E로 끝나면 굳이 ed 붙일 필요 없이 그냥 D만 붙인다입니다. chat. 얘는 보니까 단모음 단자. 그쵸?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모음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강세가 당연히 뒤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 아까 우리 그 조건 두 개를 만족시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 자음 하나를 더 쓰고 ed를 붙이기로 했으니까 TED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네요. 6번은 grab. 마찬가지죠. 모음 하나, 자음 하나. 그래서 단모음, 단자음 조건 1번. 그리고 모음이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전체 단어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강세는 당연히 뒤에 오는 거니까 우리가 아까 조건 두 번 다 만족시켜서 그럼 마지막 자음 하나 더 붙이고 ed를 붙여서 과거형 만든다. 그래서 grabbed, B 하나 더 쓰고 ed. 그래서 이 마지막 자음은 자기 그 마지막 자음을 하나 더 쓰는 겁니다. 원래 있던 단어의 끝. 고 7번은 aim. 얘는 평범한 경우예요. 지금 단모음 단자음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냐면 모음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단모음이 아닌 거예요. 모음 자음이니까. 모음 하나 자음 하나가 아니니까. 모음 두 개 자음 하나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경우니까 ed 붙이면 됩니다. 고 8번은 scratch. 일반적인 경우죠. 그래서 ed 붙이면 됩니다. tie. e로 끝나니까 d만 붙이면 됩니다. 점점 빨라지고 있죠. destroy. y로 끝나네요. 이거 뭔가 포인트 있었죠. y로 끝나면 그 y가 결정 못하고 y 바로 앞에 알파벳을 보는데 얘가 모음인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경우처럼 ed 붙인다 했던 거 적용하면 됩니다. soak. 얘도 일반적인 경우예요. 지금 단모음 단자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앞에 모음 하나 더 있죠. 그래서 단모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경우 ed 붙이면 됩니다. envy. y로 끝나는데 y 바로 앞을 봤더니 자음이에요. 그렇다면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인다. 규칙입니다. appoint. 얘는 일반적인 경우죠. 그냥 ed. resign. 일반적인 경우니까 그냥 ed. tap. 단모음 단자음. 모음 하나 자음 하나고요. 어차피 모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강세가 뒤에 있으니까 마지막 자음 하나 더 붙이고 ed를 붙인다. 그래서 ped를 붙여주면 됩니다. attempt. 그냥 일반적인 경우 ed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안 걸리죠. 그리고 이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엔 다 나온 것 같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연습이에요. 그래서 84개가 남았습니다. 희망적인가요? 절망적인가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lassify. y로 끝나는데 y 바로 앞이 자음이에요. 그렇다면 y를 i로 바꾸고 ed. avoid.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모음 두 개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ed. try. y로 끝나는데 바로 앞이 자음. 그렇다면 y를 i로 바꾸고 ed. dispatch. 그냥 일반적인 경우 ed. beg. 단모음 단자음이죠. 단모음 단자음인데 모음 소리가 하나니까 강세가 뒤에 있는 거고 그렇다면 G 마지막 자음 하나를 더 붙이고 ed를 붙인다 해서 GED 써주면 됩니다. carry. Y로 끝나는데 Y 앞이 자음입니다. 그러면 Y를 I로 바꾸고 ED. download. 일반적인 경우죠. ED 붙이고요. board. 일반적인 경우 ED. boil. 일반적인 경우 ED. display. Y로 끝나는데 Y 바로 앞이 모음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ed 붙이면 되고요. disturb. 일반적인 경우 ed. dry. Y 바로 앞이 자음이니까 Y를 I로 바꾸고 ed. accept. 일반적인 경우 ed. die. 이거 죽다 아닙니다. 염색하다 die예요. 우리 죽다는 di이죠. 그래서 얘는 e로 끝나니까 d만 붙이면 되고요. bury. y로 끝나는데 y 바로 앞이 자음이니까 y를 i로 바꾸고 ed. buzz. 일반적인 경우 ed. challenge. e로 끝나니까 그냥 d만 붙이고요. amount. 일반적인 경우 ed. defeat. 일반적인 경우 ed. cherish. 일반적인 경우 ed. demand. 일반적인 경우 ed. apply. y로 끝나는데 y 바로 앞이 자음이니까 y를 i로 바꾸고 ed. assign. 일반적인 경우 ed. clap. 단모음 단자음이죠.
단모음 단자음이면서 모음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강세가 자연스럽게 그냥 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니까 마지막 자음 한 번 더 쓰고 ed를 붙여서 ped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reunify, y 앞이 자음이니까 y를 i로 바꾸고 ed, snap, 모음 자음, 단모음 단자음이고요. 모음 소리가 하나니까 강세가 뒤에 있는 것도 맞아서 조건 만족시키니까 P 마지막 자음 한 번 더 쓰고 ED, 그래서 PED 붙이면 됩니다. focus. 여기는 약간 조심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사전에 가지고 왔는데 이건 그냥 예외적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특별한 뭐 그 규칙이 있어서가 아니라 얘는 focused, ed를 붙일 수도 있고 s를 한 번 더 붙일 수도 있다. 그런데 얘는 뭐 그 우리가 하는 그 조건에 맞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좀 특수 케이스구나. 그래서 focus.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해서 ed 붙여도 상관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써도 되는데 얘는 s를 한 번 더 붙일 수도 있구나. 좀 특이하구나.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이 그냥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해야겠다 정도. 우리가 그 뭐지? 아까 봤던 그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얘가 단모음 단자음일 수는 있는데 focus에서 앞에 강세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뒤에 강세가 있는 경우가 이제 아까 그 원칙이었는데 그런 경우는 해당 안 하는데 이것 또는 이걸로 그냥 둘 다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focus는 좀 예외적으로 둘 다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nroll 얘는 일반적인 경우죠. 그래서 그냥 ed. 일반적인 경우가 많아서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거의 만져왔습니다. 가볼까요? 이쯤이면 아마 이제 거의 나가셨을 것 같은데 이제 이해했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으면 이제 이 부분을 그냥 혼자 훑어보셔도 상관없어요. 네, 아직도 같이 계신 분이 있다면 힘내서 가볼까요? reply, y로 끝나면 y 앞을 확인했더니 자음입니다. 그렇다면 y를 i로 바꾸고 ed. complain, 얘는 일반적인 경우에서 그냥 ed. perform, 일반적인 경우 그냥 ed. attract, 일반적인 경우 ed. connect, 일반적인 경우 그냥 ed. hum, 단모음 단자음이죠. 그런데 이제 모음 소리가 하나니까 강세는 당연히 뒤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마지막 자음 한 번 더 붙이고 ed, med 붙여주면 됩니다. establish, 일반적인 경우 ed. inherit, 일반적인 경우 그냥 ed. gasp, 일반적인 경우 그냥 ed. curl, 일반적인 경우 그냥 ed. succeed, 일반적인 경우 그냥 ed. export, 일반적인 경우 그냥 ed. cough, 일반적인 경우 그냥 ed. count, 일반적인 경우 그냥 ed. 이제 헷갈릴 것 같아서 잠깐 끊을게요. 거의 AI가 된 기분인데 curl, 일반적인 경우 그냥 ed. regard, 일반적인 경우 그냥 ed. fry, y로 끝나는데 바로 앞이 자음이니까 y를 i로 바꾸고 ed. review, 일반적인 경우 그냥 ed. chew, 일반적인 경우 그냥 ed. stir, 단모음 단자음, 이거 모음 소리가 하나니까 마지막 자음 하나 더 붙이고 ed, red 붙여주면 되겠죠. hug, 단모음 단자음, 그리고 모음 소리 하나니까 강세는 당연히 뒤에 있으니까 마지막 자음 한 번 더 붙이고 ed. conquer, 일반적인 경우 그냥 ed. control, 얘는 단모음 단자음이죠. 근데 이제 그 강세가 뒤에 있으니까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겁니다. 단모음 단자음 1번 조건 만족, 강세가 뒤에 있는 거 2번 조건 만족. 그러니까 마지막 자음 한 번 더 붙이고 ed, led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jog, 단모음 단자음, 모음 소리가 하나니까 강세가 뒤에 있는 거 자동으로 만족시켜서 마지막 자음 한 번 더 붙이고 ed. weigh, 일반적인 경우 ed. burden, 일반적인 경우 그냥 ed. rip, 단모음 단자음이고요. 그리고 모음 소리 하나니까 당연히 이제 뒤에 강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마지막 자음 한 번 더 붙이고 ed, ped 붙여주면 되고요. limit, 일반적인 경우 그냥 ed. mix, 우리 이거 단모음 단자음이긴 하지만 얘는 그 x로 끝나는 것은 우리가 예외적으로 얘는 x를 한 번 더 붙이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단어죠. 그래서 얘는 그냥 ed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occur. 얘도 이제 그 발음을 사실은 이제 사전에 찾아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강세가 찾아보면 occur 해서 두 번째 마지막 모음에 강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조건을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고 마지막 모음에 강세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서 마지막 자음인 r 한 번 더 쓰고 ed를 붙여서 과거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red 써주면 되는 거죠. purge, 일반적인 경우 그냥 ed. refund, 일반적인 경우 그냥 ed.
permits. 얘도 단모음 단자음인데 마지막에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단어의 강세 자체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경우는 이제 좀 드물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단어는 한번 확인을 해봐서 그 사전을 통해서 강세를 확인한 다음에 강세가 뒤에 있다. 여기 있지 않고 meets 여기를 세게 강하게 읽는다 해서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실제로 그렇게 발음이 나면 이제 얘를 확인하고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면서 강세가 마지막 모음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서 마지막 자음 한 번 더 쓰고 TED 붙여서 과거형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niff 일반적인 경우 그냥 ED. 설마 여기까지 지금 오신 분 계신가요? 정말 저를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기왕 끝까지 가볼까요? 혹시 계시다면 100번까지 가봅시다. 여기 마지막 페이지예요. 가볼게요. copy. Y로 끝나는데 Y 바로 앞이 자음이니까 Y를 I로 바꾸고 ED. publish. 일반적인 경우 그냥 ED. refer. 단모음 단자음인데요. 이 뒷부분에 강세가 있습니다. 역시 찾아보시면 사전에. 그래서 refer 이렇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 다 만족시켜서 마지막 자음이 er 더 붙이고 ed 이렇게 해서 과거형을 만들면 됩니다. wound 일반적인 경우 그냥 ed. commit 또 이게 단모음 단자음인데 뒤에 강세가 있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commit 그 단어들을 사실 이제 전 몇 개를 외워둔 것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일단 여기 나온 것들 정도는 모아서 외워두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게 되게 사소하지만 서술형 같은 거 이제 나중에 쓸 때 얘가 마지막 자음을 더 붙이는 거였나? 이런 게 헷갈려서 발목 잡힐 때가 있거든요. 부분 점수 깎인다거나.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나온 김에 정확하게 알고 가면 좋겠죠. 그래서 몇 개 이렇게 그냥 주로 나오는 여기 나오는 단어 정도는 흔히 쓰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은 그 뒤에 강세가 있었던 이런 경우는 기억을 해두자라고 모아서 기억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ommit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고 마지막 모음에 강세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자음인 t를 한 번 더 쓰고 ed를 붙인다. regret 마찬가지네요. 얘도 단모음 단자음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모음에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음인 t를 한 번 더 쓰고 ed를 붙인다. 그리고 relax 얘는 지금 단모음 단자음이고 마지막 모음에 강세가 있긴 하지만 X로 끝나는 거는 우리가 그 X 추가하지 않았었죠. X하고 Y, W 이렇게 끝나는 거는 추가하지 않아서 그냥 일반적인 경우로 ED 붙이면 됩니다. rap 단모음 단자음이죠. 그래서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났고 여기 뭐 모음 소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강세가 뒤에 있는 게 자동으로 따라와서 마지막 자음 하나 더 붙이고 ED를 붙여서 과거형 만들면 됩니다. conduct 일반적인 경우 그냥 ed, convert 일반적인 경우 그냥 ed, reward 일반적인 경우 그냥 ed, immerse 일반적인 경우 그냥 ed, change e로 끝나니까 d만 붙이면 되겠죠. marry y 앞이 자음이니까 y를 i로 바꾸고 ed, support 일반적인 경우 그냥 ed, prove e로 끝나니까 그냥 d만 붙이면 되겠고요. pray y로 끝나는데 그 앞이 모음이니까 ed 붙여서 일반적인 경우로 쓰면 됩니다. drop 단모음 단자음 그리고 모음 하나니까 그냥 그 자동으로 2번 조건 충족시켜서 마지막 자음 한 번 더 쓰고 ed, ped 쓰면 됩니다. approve 마지막이 e로 끝나니까 d만 붙이면 되겠죠. survive e로 끝나니까 d만 붙이고요. complete e로 끝나니까 d만 붙이고요. stretch 일반적인 경우 ed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00개를 하는 동안 그래도 나름 익숙해졌다라고 하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규칙을 일단 정확하게 아는 것도 한 번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규칙을 모호하게 해놓고 여기 그냥 대략 문제 양으로 해결해보리라 하면 물론 그 나쁘지는 않은데 약간 헷갈리는 경우가 결국은 계속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번은 약간 각 잡고 규칙을 한번 알아본 다음에 예외까지 한번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조금 연습을 해본다. 이 정도가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가장 헷갈리는 경우라고 하면 이런 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데 모음 소리가 2개 이상이 나오고 마지막에 강세 있는 건데 마지막에 강세가 있는지 내가 발음을 몰랐다 하는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단 사전을 찾아보시고 여기 나온 단어 정도는 예외 단어라고 해서 우리가 묶어서 그 마지막에 강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더 좋겠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기 끝까지 들은 분이 계시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외롭지 않게 덕분에 올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했던 내용은 그러니까 시제 중에서 첫 번째 과거 시제였는데, 과거 시제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형태에다가 의미를 담고 시간 개념을 담고 있는 거일 텐데 그 중에 형태에만 집중을 해본 거다. 그럼 이 형태를 통해서 어떤 시간 개념을 담고 싶은 겁니까? 그거 이제 나중에 나오겠죠. 거기까지 하고 나서 연관을 지으면 과거 시제는 완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 시즌하는 첫 날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